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8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민주당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김원경 혁신안 이것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비명 그리고 중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레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또 혁신안을 놓고 또 이재명의 거취를 놓고 정면 충돌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17일 이재명이 백현동 관련 건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가 민주당에서 그 소용돌이가 일어날 한 주가 될 텐데, 자, 먼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종합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야당 강성당원 혁신안 이행해야 된다. 비명계에서는 개딸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16일 의원총회 전운. 자, 중앙일보는 아니 사고 친 건 초선인데 민주당 다선 용태 혁신안 반발 확산. 이래저래 지금 그 지뢰밭이 민주당에는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 친 건 초선인데 그렇죠. 뭐 김남국, 민형배, 양정숙은 그 부동산 문제, 그 윤미향, 구설수 오른 의원 대부분이 초선인데 혁신위 조사에서도 부패, 위선이 더 큰 문제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이 김원경이 혁신안 발표를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중진들 나가라 이야기죠. 중진들은 주로 친문, 친이낙연계 이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많이 하는 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자,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5선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선이 코인 투자했느냐? 초선들이 다 사고를 치는데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전부 초선입니다. 이 양이원영은 김원경 그 노인폄하 발언 때 미래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이렇게 또 거들어서 기름을 부었고, 이 60억 코인 투자 논란, 김남국 스스로 탈당했지만 다 초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진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그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고, 자, 그래서 16일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놓고 그 소위 혁신안을 놓고 대충돌이 예상이 되죠. 이 친명계 의원들은 혁신안이 그 의원총회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예 그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끝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결단해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분위기를 친명계에서는 잡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 발언에 나서서 반발을 하면은 논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뿐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되기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완전히 이 혁신안 때문에 코너에 몰린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일제히 어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과 백현동의 연결고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지금 그 소환을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백현동과 관련해서 백현동의 그 브로커 김인섭 씨에 대해서 과거에는 본인이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하고 했지만은 김인섭과 사이가 더 틀어져서 내가 김인섭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할 그런 그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해왔죠, 이재명이. 자, 그런데 이재명 대신 이재명 밑에 있던 정진상 정책실장이었던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김인섭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 2번이나 면회를 가고 통화를 수백 통하고 해서 굳이 이재명과 김인섭이 다이렉트로 안 하더라도 정진상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느냐 중간에서. 자, 그런 그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이었는데, 자, 정진상 외에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수행비서인데, 자, 수행비서 그리고 운전기사 이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항상 아슬아슬한 인물로 취급이 됩니다. 뭐냐면은
모든 일정을 다 알고 있고 또 거기다 비밀처럼 심부름을 간혹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수행비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초대 수행비서를 덜미를 잡았습니다. 검찰이. 김인섭과 이 김인섭은 원래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뭐 일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성남시의 토호죠, 토호. 자,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의 비서실장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뭐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특혜를 주면은 그 대가가 온다. 뭐 이런 보고도 했겠죠. 자, 그 덜미가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로비스트 연결고리 전 수행비서 수사. 자, 연결고리가 정진상 외에 또 하나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17일이죠. 17일을 앞둔 검찰이 이재명의 오랜 척건인 수행비서 출신 A씨를 이재명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그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간 연결고리로 보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그때 첫 수행비서를 지낸 A씨를 상대로 올 2월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A씨는 그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어떤 공식 직책이나 직함이 없이 이재명을 도운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 그 A씨 이 수행비서의 휴대전화에서 최소 2021년까지 김인섭 그 브로커 인허가 특혜를 막 내준다고 해서 돈을 받았던 김인섭과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됐다. 검찰은 또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진행되던 2015, 2016년경에 이 수행비서가 구속 수감돼 있던 김인섭을 면회한 정황도 파악을 했다. 같은 시기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도 김인섭을 두 차례 특별 면회했다. 자, 검찰은 내일 이재명을 불러서 이 수행비서를 통해 김인섭과 소통한 거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방침인데 앞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에는 김인섭과 연락이 끊겼다 취지로 그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이 끊겼는데 내가 무슨 그 특혜를 주고 내가 대가를 받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은 뭐 연락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진상이 계속 그 전화도 하고 면회도 가고 그리고 수족처럼 부리는 수행비서가 김인섭을 그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수행비서가 접촉을 할 정도 되면은 이 수행비서도 상당히 이재명의 핵심 척근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행비서에 대해서 그 17일 날 소환을 해서 이재명에게 집중 추궁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발업자 정바울 씨가 그런 사실을 그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있죠. 김인섭이 나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200억 원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0억 원은 김인섭 자기가 가질 것이고 나머지 100억 원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준다고 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검찰이 그 진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재명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짓말을 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의 검찰 소환이 상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데 자 그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다음은 조국 그 소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조국 최근에 그 딸 조민이 이 기소가 될지 말지 이 기로했었을 때 뭐 성찰 또 성찰 이렇게 하면서 뭐 반성한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 가서는 딱 잡아댔습니다. 자기 혐의를 딱 잡아대서 그래서 어쨌든 공범 관계인데 조국과 조민 또 정경심 공범 관계인데 이 공범이 서로 이 부인을 하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하니까 기소가 됐죠. 조민이 기소가 됐죠.
그렇게 되니 조국이 본색을 지금 자꾸 연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 화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뭐 독립투사 코스프레를 막 하고, 무슨 뭐 그 민주화 그 열사 코스프레를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이 행태가 또 이 시작이 됐는데, 뷰스앤뉴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조국 검찰 애비가 자백 안 했다고 새끼 기소. 검찰이 사냥감에게 기소 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틀어. 아주 극한 표현을 막 씁니다. 그만큼 지금 뭐 불안하다는 이야기겠죠. 본인이 다 저지른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뭐 지금 몇 년째 어쨌든 다 노출이 되고 있죠. 조국이 어제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딸 조민 씨를 기소한 데 대해서 사냥감에게 기소 편의주의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을 비난을 계속 하는 것이 자기가 뭐 검찰 개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봉변을 당한다는 이 인식을 자기 지지자에게 계속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선동을 막 하는 거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4년 전에 에미와 정경심을 이야기하겠죠. 에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 뭐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행을 했다. 한겨레 외 대다수 언론은 아무 비판을 하지 않았다. 자, 한겨레가 조국 편에 서서 비판을 한 것이고,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언론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는 비판이 안 한 거죠. 비판거리가 아니니까 비판을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뭐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을 하면서 자기 뭐 새끼를 기소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정, 아버지의 정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정말 아버지의 정, 부정이 있었다면은 본인은 혐의를 인정을 해야죠. 1심에서 이미 2년의 형을 받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경심은 대법원까지 형을 받았는데도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들은 버티면서 혐의를 다 부인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4년 실형을 선고한 혐의까지, 그러면서 계속 범인을 부인을 하니까는 같은 공범인 조민에게 조민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혐의를 인정을 하면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하면은 다른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래 놓고는 뭐 새끼가 어떠고 애비가 어떠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자백이 필요한 사건도 아니다. 뭐 그러니까 조국의 자백이 필요한 사건도 아니다. 조민도 마찬가지지만, 왜? 같은 공범인 정경심의 죄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는데 무슨 또 뭐 공범까지 또 자백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조민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가짜 스펙 7개를 만드는데 조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민이 아마 어느 대학원에 이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 또는 만드는데 조국 정경심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는 컴퓨터 조작에 좀 서투니까는 조민이 직접 뛰어들어서 갖다 오려 붙이고 막 표창장 가짜로 만들고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조국은 이것을 가지고 또 본색을 드러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오늘자 사설 보시면 제목은 이겁니다. 입시 비리 조국, 차라리 남산 보내라. 민주화 투사 흉내 내나. 조국이 조민을 기소하니까는 차라리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이렇게 했죠. 남산은 옛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있던 곳이고, 남영동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입니다. 그때 박종철 군 치사 사건이 난 그 장소죠. 거기에 본인을 데려가서 고문을 시켜라. 이거는 자기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해서 고초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지지층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남산은 28년 전에, 남영동은 18년 전에 없어졌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니라면, 망상이 아니라면 자기 가족 입시 비리 수사를 정권의 탄압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라는 선동이다. 선동이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검찰은 조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한 조민 때문에 입시에서 고배를 맞았을 것이고, 그런데도 뉘우침이 없다. 조국은 재판을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해구력을 막 내면서 출간이 하루 만에 10만 부 판매 돌파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지금도 갈수록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국 같은 이른바 86 운동권은, 조국이 86 운동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화 이후 권력 집단이 됐다. 권력을 실컷 누리다가 자신들의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갑자기 1980년대를 해귀를 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도 마찬가지다. 이 86 운동권이죠.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출두해서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아니 불법 자금 혐의를 받은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왔고, 조국도 마찬가지죠. 막 가짜 스펙 만들어가지고 가재, 붕어, 개 이렇게 서민들은 살으라고 하고 자기 자식들은 성성장구 시키려고 막 가짜 스펙을 만들어 놓고는 무슨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하다가 고초를 겪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면서 왜곡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조국 같은 경우는 김명수 법원 체제에서,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 지연해서 3년 4개월 만인가 1심 재판에 나오고, 여전히 지금 2심 재판 중이죠. 이 오랫동안 재판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의 정치화, 이것은 김명수 법원,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죠. 완전히 정치하는 판사들. 자, 최근에 정진석 의원 실형 판사, 명예훼손 징역 6을 때린 그 판사에 대한 그 판사의 정체가, 놀라운 정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회면입니다. 사회면 토끼사인데, 여당 정진석 실형 판사 노사모냐? 여기서 법원은 부당한 압력 안 돼. 김명수 법원입니다. 1심 판사가 박병곤이죠. 고3 때 벌써 한나라당 비난 글을 막 올린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주진우 이런 사람들, 주로 야권 사람들과 트위터 계정을 많이 팔로우했고, 이재명과는 트위터 계정을 서로 팔로우를, 이재명은 박병곤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박 판사 글 중에는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 이런 내용도 있고, 완전히 정치화된 판사죠.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먹은 대다수 국회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에 대한 적개심, 경멸로 가득 차 있다. 노사모 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글을 올렸다고 지금 고소를 당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판사가 보면 거의 노사모인데, 이 판사가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진석이 건드렸다고 해서 검찰이 구형해서 벌금형을 때린 것을 실형을 선고해버리는, 자,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게 그냥 어떤 법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박병곤 판사가 이번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이라는 일종의 임명사전이 있죠. 법조인 대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 판결을 내리면 분명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한 자신이 누군지 이것을
언론에서 알아볼 거니까는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는. 자, 그것은 그러니 작심하고 이런 판결을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 있는 문재인도 또 등장했습니다. 25일 날 신복들 청와대 출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소집을 해놨죠. 총선이 다가오니까 뭔가 지금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전남 구례도 또 다녀왔고 했는데 지금 새만금 잼버리 이것을 놓고 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또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세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오면 보시면 문재인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대해 유치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해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뭐 저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잘 유치를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망쳤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유치 후에 5년 동안 지금 준비가 엉망이었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준비했던 것이 엉망이었다는 것이 전부 다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특히 전북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잼버리의 진실은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감시에 착수를 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자기 책임을 완전히 회피를 하면서 이 뜬금없는 유체이탈 합법을 썼지만은 오늘 조간신문들은 많은 기사가 사실은 이 잼버리와 관련한 잘못된 그 준비 과정 이것들을 파헤치는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조간에 크게 넣은 기사들을 쭉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 조선일보 여가부 장관 민주당 의원이 3년간 공동위원장을 했다. 민주당 의원 김윤덕이 3년 동안 공동위원장을 했죠. 곧 대대적 감사에 나선다. 중앙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잼버리 끝난 뒤에 준공 전부가 이상한 계약서. 잼버리 계약을 하면서 잼버리 끝난 뒤에 준공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그 궁리만 하다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동아일보는 전 여가부 장관 과잉 지탄 전 행안 차관 책임 못 져 전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 잘못 없다. 전부 책임만 다 떠넘기고 있고 반성을 없는 일인데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때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 탓이냐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문재인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또 왜곡 선동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 그리고 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면 검찰도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뭐 국정조사 민주당이 요구하는데 못할 바 없죠. 끝까지 이 부분은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대변인 김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잼버리 파행으로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 이런 또 망언을 해서 부산 지역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